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난 주일 11일, 지금으로부터 꼭 일주일 전에 국민의힘당 제1야당의 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출연하였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야생마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그는 여의도의 오랜 관행을 깼습니다. 국회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제1야당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침없는 언변은 마치 야생마가 저 태백산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여의도 울타리를 넘어서가지고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 말고비잡이도 없이.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의 소신입각에서는 여과 없이 막 쏟아내고 토해내는 이런 모습이 순간순간 굉장히 신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럴 수도 있구나. 또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충격도 주고 한 이 순간에 그는 야생마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생마의 출연으로 지금 야당은 전대미문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아주 태풍적인 국민적 관심 속에서 특히 20, 30대 이 청년층의 입당 러시가 이루어졌어요. 정진석 의원 같은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세상에 우리 당이 이렇게 주목을 받아볼 수 있느냐. 그나마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에도 충격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 송영길 대표가 당장은 어제 그저께 대표연설에서 청년이란 말을 수십 번 언급하고 4.15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그랬던 공약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년 장관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걸 흐지부지 했다가 이번에 다시 꺼냈어요. 청년 담당 청년 장관을 임하겠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 충격적고 어떻게 보면 여당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이 야생마가 이제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하여 적진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주인의 말고비 방향에 따라서 거침없이 적진의 약한 부분, 급소를 돌파해가는 그런 준마, 역사상 소설의 이제 가상적인 준마의 이지만은 여포가 타고 이어 관원장이 탔던 적토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인에게 잘 순치되면서 그리고 주인이 잡는 고삐에 따라서 앞에 무서운 적이 있어도 돌파하는 이 경우에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 주인이 잡아주는 그 고삐에 따라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야당 당수로서 해야 할 그 책무를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보다는 야생마에서 좀 정제되고 절제된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대표가 적토마가 돼야 한다. 그것은 지금 그에게 주어진 책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좌익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된다는 것. 둘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가 된다는 것. 이것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모든 걸 걸어라. 생명까지도 걸어야 된다. 제가 일찍 이 대표에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이 당내 경선 예정자,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 윤의숙, 원희룡, 조경태 등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덕담을 했어요. 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특징을 이야기해 줬어요.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영입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든지 원희룡 의원은 아주 뛰어난 분석력을 가졌다라든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그 고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든지 이렇게 덕담 내지는 이렇게 칭찬해 주는 얘기를 했는데 유독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왜 진작 입당하지 않았느냐. 진작 입당했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를 입건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우리 당력이 뒷받침되면 공수처에 그렇게 못 나왔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윤 총장이 이 우당 이회영 선생
추모 행사에 참여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입당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차차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회영 선생의 그 공덕을 치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도 그 기자들 앞에서 그게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마추어 수준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청장이 갖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그 이니셔티브가 경선 과정에서 그것이 점차 쇠약해지고 당면한 경제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면 그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대표의 생각의 깊이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전혀 없고 자 내가 8월 말까지 경선 열차에 탈 사람은 반드시 타야 된다. 특정을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 이 시간표는 지킨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당 후보가 되고 싶으면 8월 말까지 입당해라. 그 왜 진짜 입당하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날인가 이게 논쟁거리가 되니까 본인이 뭐 해명도 하고 했지만은 이게 야생마가 너무 분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거 분명한 실언이고 실수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속내 일부를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당외에 있는 유력 후보자 또는 유력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동연 씨 등에 대해서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직접 전화를 걸고 찾아가든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 당에 언제쯤 입당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할 테니 경선 규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한번 그렇게 의논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보면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채찍 휘두르는 감을 주면서 타라! 안 타도 우리는 출발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그게 정권 탈환 그리고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모든 걸 걸어야 할 이 대표로서 이게 절대 굴욕이 아닙니다. 이게 굴욕이 아니고 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일대 변모하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1인 이 대표 체제를 하더라도 최고위원회를 둔 것은 거기에서 수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불쑥불쑥 이 대표가 자기 견해를 밝힘으로써 다시 뭐 해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막 그건 시행착오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윤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 문제 같은 것도 심도 있게 의논해가 그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당으로 모신다 그럴까. 그런 것도 최고위원회에서 수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가 발표하든지 좀 이런 모습 야생마에서 조금은 정제되고 절제되고 그러면서 그 총기나 의지는 살아있고 그래서 적초마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빠른 시일에 갖추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날 저는 실언과 실수로 한국 정계에 많은 누를 끼친 과오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직언을 한 것은 저의 실패나 실수를 제 자신이 반면교사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표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